넘겨보면 이제 슬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라지고 있는 직업. 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려운 전망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만들어낸 일자리가 더 많아졌어요. 그쵸? 그거를 공부하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메타버스도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말고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또 자본가들과 행정가들이 또 결탁을 해서 정치와 자본이 또 결탁을 해서 18세기 영국처럼 네, 네, 18세기 영국처럼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네, 자꾸 마스크만 씌우지 말고 교육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CT와 언론의 융합 로봇 기자님은 안녕하십니까 뭐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지금 언론사는 기자들이 사람 기자가 검수를 하고 로봇 기자가 그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 예보 그거는 사실 뻔하잖아요 기사의 내용이 그쵸? 기사의 내용이 뻔한 날씨 예보나 뭐 이런 스포츠 중계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런 간단한 어떤 논평이나 주관적인 그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그런 사실 위주의 그런 기사인 경우에는 이미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로봇 기사예요. 네. 인터넷 신문사 보시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맞춤법이나 철자법은 로봇을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들 요즘에 글 쓴 거 보세요. 인터넷 신문 보면 진짜 오탈자 완전히 뭐 오탈자 이해할 수 있어요. 급하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기자는 원래 철자법이 틀리면 그 직업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죠? 직업에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어떻게 한글을 틀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이제 로봇한테 밀려나는 거지. 밀려날 거예요, 좀 있으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이렇게 뎁스가 있는 일들을 잘해요. 음, 화이트보드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화이트보드. 자, 화이트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갈라서 네, 여기 이제 슈먼 버서스 그다음에 로봇. 마우스를 글씨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써서. 네, 네, 자 여기서 이 인간이 잘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 뎁스가 있는 일을 잘해요. 뎁스와 절차, 뎁스와 절차를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어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시 유자 쓰기가 제일 힘들어. 예, 시주어. 예. 절차. 네, 뎁스와 프로시저어가 제일 예, 제일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래서 거꾸로 어려운 거를 확 시키면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가 이제 이가 나가지고 아이가 이가 나서 밥을 먹는 어린 아이한테 깍두기를 엄마가 그냥 줬어요.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어머니들이 그냥 씹어서 줬어요. 그냥 요즘 뭐 더럽다고 그러는데 엄마가 씹어준 거면 더럽다고 막 안 먹는다 그러는데 옛날에 진짜 그런 아줌마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깍두기를 잘게 씹어가지고 줬어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걸 밥에서 먹었거든요. 자, 사람은 그런 일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 음, 일들을 잘해요. 단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되고 쉽지만 마지막에 어려운 이런 형태를 굉장히 잘해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발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깊이와 절차가 있는 일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스텝으로 가는 일들을 굉장히 잘해요. 이런 절차적인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로봇은 절차적인 걸 잘 못해요. 네, 절차적인 걸 잘 못하고 로봇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컴퓨터의 특징이에요. 단 반복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일감을 줘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100만 개만 복사해봐. 그러니까 아래아 한글 파일 문서를 100만 개 복사하는데 컴퓨터가 어렵게 생각합니까? 하고 말지. 그쵸? 사람 보고 100만 번 베껴 쓰라고 하면요. 죽어날걸요? 욕할걸요, 아마? 예, 그래서 안 합니다. 얘는 반복을 잘해요, 반복. 예. 자,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반복이 주로 많은 그런 일자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없어집니다. 로봇이 잘하니까. 그쵸?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뭐가 있냐면 행정, 그 다음에 회계, 음. 제조 이쪽은 단순 반복이에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그 행정직 공무원들 있죠. 동사무소가도 있고 중앙부서가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있고 싶어도 이제 뭐 공무원 우리나라도 이제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한다고 사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많이 줄 수도 없었고 좋은 인재는 유입을 시켜야 되겠고라고 해서 쓴 1970년대 대한민국의 편법이었어요. 지금 197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50년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의 내용을 바꾸려고 아무런 시도하지 않지만 이제 안 바꾸면 다 죽을 판이라 이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행정. 그쵸? 어떤 것만 남냐면요. 감정 노동자는 남을 거예요. 그 컴퓨터로 대체가 안 되니까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예, 방문 사회복지사 이런 감정 노동자들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 옛날에는 의사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의사가 하는 고유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단이에요. 진단. 치료보다는 진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이아그노스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진단인데 진단을 하려면 과거에는 맥 짚어보고 눈 이렇게 눈동자 보고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냐면 피 검사하고 MRI 찍고 CT 찍고 이거 보고 그림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피 검사 하면은 피에 대한 내용을 센서가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피 검사하면 피에 대한 그 성분 내용은 당연히 기계가 바로 뽑아내요. 사람이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해서 사진이 발생하면 뭐 엑스레이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은 의사가 잘 볼까요? 인공지능이 더 잘 볼까요? 인공지능은 잘 봐요. 예. 사람들이 이제 여러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CT가 영어로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인가 그래요.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합친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어떤 특정 부위에 뭐 이렇게 시커멓게 있으면 그건 100%이 영상을 보고선 종양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종양이라고 판단한 거를 AI한테 가르쳐줘요. 데이터를 줘서. 이 CT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AI가 훨씬 잘 찾아요. 왜냐면 AI는 방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기술자들의 방법만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제일 좋은 기술자들의 방법대로만 해요. AI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의과대학이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저기 소록도에도 의과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부자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천차만별의 의과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의 고유 권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인데 그래 진단서를 끊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오더를 내리고 그런 건데 진단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의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퍼레이션 수술하는 사람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로봇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오퍼레이션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오더는 이제 인공지능이 내리는 거고 그러면 오퍼레이션과 간호사분들만 남는 거예요. 왜냐면 간호사분들은 치료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분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더를 받아서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주사도 놓고 링거도 놓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술도 상당 부분 옆에서 보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료를 제가 모르긴 하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의사의 숫자가 많아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진단에 관련된 의사는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도 지금 사라질 대상 1호예요.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는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변호사는 예, 로톡이라든지 로톡이랑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로톡은 이제 매칭 서비스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법원 판례가 완벽하게 오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데이터로 쓰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시스템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몇 년형을 받겠다라고 그러니까 짐작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뭐냐면요. 판례 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판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무슨 판례가 있었는지 쭉 판례 보고 법전 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잘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학습되어 있는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판례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찾아요. 빠른 속도로 찾고 고객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그런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은 술 먹고 지나가다가 자동차 그 유리를 깼으니 판례에 보니 5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50만 원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변호사하고 얘기하느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요금 10,000원만 내면 이 사람이 내 상황에 대한 걸 해주겠네? 그렇게 딱 나오면은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형량의 예측치가. 그러면 형량이 별거 안 되면 에이 몰라 그러고 변호사 안 사 이렇게 될 거고 좀 세네 이거는 좀 정식으로 좀 얘기해야겠다 그런 것만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엄청나게 감축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교사도. 교사는 이제 어떤 사람들만 필요하냐면 아이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담사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각 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심리 상담사, 심리 치료 이런 쪽이 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컴퓨터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사라지고 있는 직업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험군 노동직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많이 될 거고요. 대표적인 게 뭐 건설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발전소 뭐 이런데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을 다 기계가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넣었다가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다 대표가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정부에서 중대재해법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대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돈은 사용자한테 있거든요. 사용자한테 있으니까 한 인건비보다 한 10%, 20%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기계를 쓰면 회수 시간만 지나면 회수가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24시간 돌려서 하게 되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ROI가 그럼 뭐 10개월이다. 그럼 10개월만 이 기계를 돌리면은 이게 찬 원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남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계를 도입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근로자가 조금 실수해서 졸거나 안전교육을 좀 미흡하게 받았거나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거나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표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럼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직원 해고하거나 안 받으면 돼요. 도급 안 주면 돼요. 사람 안 쓰고 그 사람이 일해야 되는 자리에 로봇을 갖다 놓으면 되니까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로봇을 개발할 능력을 학습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옛날 말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사지 멀쩡해가지고 집에서 판판 놀고 있으면 너는 사람이냐 뭐냐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발음대로 그대로 흉내서 얘기하면 네가 사람 새끼냐 소 새끼냐 젊은 놈이 팔다리 멀쩡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놈 새끼야 뭐 이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가서 일할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할 때가 로봇이 하는데 그쵸? 중대재해법이 양면성이 있어요. 일반 노동자들한테 이런 사람이 일자리 날려버리는 건데 반드시 좋을까? 이거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 쭉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냥 간단한 것들, 뭐 콘크리트 공원 그다음에 이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들 없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